뭐 첫 시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부터 좀 듣고 진도를 나가려고 이렇게 몇 개의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어요. 그러니까 화학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 레이저 포인터가 이거는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좀 생각을 해보면 뭐 가장 간단하게 우리 핵과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되게 어색하네요 제가. 이게 낫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핵과 전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물질은 가장 기본 단위는 화학과에서 저는 생각하기로 최소 단위는 보통 원자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이 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부분까지 가면 대부분은 이제 물리 하시는 분들이 요 핵물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 얘기를 시작하면 일단 원자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원자의 특성을 정말 잘 모아놓은 표가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멘델레프가 이 표를 만든 지가 꽤 됐는데요. 사실 이 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저에게 많은 그 레슨, 어떤 힌트를 줍니다. 어떤 특성이 어떤 식으로, 어떤 원소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우리 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 박영석 교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원자들을 어느 특정 원소의 특정 예를 들어서 여기 컬럼이 있다면 17쪽에 있는 F 원소를 Cl로 바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Br로 바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기율표를 보면 어떤 특성이 어느 정도 좀 예측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성질들을 최대한 잘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주기율표라서 저는 이 화학을 얘기하면 이 주기율표를 벗어날 수 없다. 이 주기율표의 성질부터 일단은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방금 얘기하는 이 원자의 근원적인 특성을 좀 빨리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학에 관심이 있다면 이 주기율표를 좀 잘 보시고요. 이 주기율표의 원소들의 특징을 사실은 우리 눈에 보기는 그러니까 뭐 교과서에는 많이 나오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데 제가 본 일상생활에서 가장 경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원소의 특징이 바로 이 불꽃 놀이를 갔을 때입니다. 우리 제 아이들하고 뭐 한국에서도 갔지만 뭐 미국에서도 디즈니랜드라든지 이런 데 가면 매일 밤 펑펑펑 예쁜 걸 보여줍니다. 뭐 그 앞에서 굳이 안 해도 돼요. 옆에 있는 호텔에서 묵으면서 이런 걸 봤어요. 보면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그냥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화학자의 입장을 보면 이 색깔은 무슨 원소일까? 이 색깔은 또 무슨 원소일까? 이런 걸 또 네이버에 찾아보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뭐 보라색 나는 거는 칼륨이고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보면 NaCl을 이제 불꽃에 태워보거나 유리도 세공해보면 색깔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소 안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줬을 때 그게 빛으로 발현되는 거죠. 그 색깔이 틀리다는 것이 바로 저렇게 좀 전에 보여드린 주기율표의 이런 원소들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가장 쉬운 게 아닐까. 그 외에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자를 넘어가면 이 원자들의 모임이 이제 생기게 되죠. 화학에서는 이제 원자를 다루는 분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분자를 많이 다룹니다. 막 이런 거 너무 쉬운 얘기죠.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그림일 거야 아마.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가 2개가 붙으면 물 분자가 된다. 근데 여기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저는 일어나요. 제발 여러분들도 저처럼 놀러와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산소 원자는 뭐 원자 상태로 존재할 수 없어서 O2로 존재하지만 O2로 있는 거와 수소로 얘기하면 H2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가스 분자인데 상온에서 그들이 합쳐지면 물 분자가 돼요. 이 물 분자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제가 아는 분자 중에 저는 가장 놀라운 분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구의 사이클을 이 물이 다 돌려주니까. 우리의 몸은 물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몸이 한 70, 80%가 물이죠, 그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아직도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만 합니다, 진짜로. 왜 우리의 창조주는
물 분자를 중심으로 지구를 설계를 했을까? 지구의 생명체 특히. 왜 물 분자? 이 물 분자는 그냥 있는 이 단순한 분자가 아니라 OH라는 거가 있죠. 그죠? OH가 있으면 수소결합을 한대. 뭐 이런 얘기들을 일반화학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이 수소결합으로 인해서 0도씨에 끓고, 0도씨에 얼고 100도씨에 끓는 이런 현상들로 놀라운 전이가 일어나요. 제 입장에서는 산소와 수소와 전혀 다른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분자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게 CO도 이 산소 두 개 붙으면 O2가 되고 CO가 되면 이런 거 마시면 죽죠. 연탄가스로 죽는 주요 이유입니다. 예, 탄소 O 주위에 널려 있어요. 근데 이게 CO로만 합쳐져 있으면 우리를 죽여요. 그죠? CO2 요즘에 지구 온난화의 제일 큰 문제죠. 이런 것들이 구성 원소는 같지만 분자가 되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자의 재료는 있는데, 자, 여기에 몇 개죠? 118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118개의 특정 조합을 하면 몇 개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정말 2개씩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3개로 하면 더 많아지죠. 근데 분자의 스케일은 2개, 3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것도 있어요. 제가 주로 이제 다루는 건 고분자인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unexplored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화학자들은 그런 세계를 계속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을 하면 계속 새로워요. 새로워서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새로운 걸 하니까 재미없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어려워서 힘들지만 그래도 난 새로운 걸 만들고 있다. 저도 이제 제 뒤에 좀 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만든 분자를 만들면 저는 제가 제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이니셜이 KBS예요. KBS 넘버 1.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KBS 넘버 1입니다. 다 똑같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처음 나온 물질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 할 수 있는 게 재미나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또 다른 함수를 한번 넣어 봅니다. 이 상태라는 함수, 상태 함수 이런 말 들어보죠, 그죠? 상태라고 하면 state인데, 그건 무엇에 결정되면 압력, 온도, 부피, 그 다음에 PV는 nRT인데, 예, 여기에서 뭐 이제 몰수, 뭐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어떤 상태에서는 이렇게 가스 상태도 있고, 이러한 액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드라이 아이스인데, 이 고체에서 저는 눈으로 이제 자주 보지만 사실 실험실에 오기 전에는 드라이아이스를 자주 볼 일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뭐 베스킨 라빈스에서 많이 공급해주죠. 제가 어릴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 게. 이게 승화가 되면서 막 여기 물 분자들이 막 응축되면서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여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분자는 원자들의 조합을 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분자들이 나올 거고, 그들의 또 상태는 이렇게 다양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 또 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이 화학에는.